도나도나 머니돈나 시작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로 저희 돈나님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현혹될 이야기 하실 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중간에 있는 충청남도에서 왔습니다. 사는 곳은 세종이지만 충남도립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은선우보험의 선우민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 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오늘 이제 김나희 교수님이 사실 너무 겸손하게 소개를 하신 바람에 제가 다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충남도립대학에서 조리 제빵학과 교수님 하고 계시고 한국커피협회의 데모. 데모지. 데모. 이사를 했고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런데 한국커피협회를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상임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커피의 대중화가 아니라 커피의 고급화를 이끄신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커피의 대중화는 맥스웰 커피, 맥심 커피가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말고 원두 커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제대로 소개시킨 분이고 저희 이제 교민들 중에도 커피에 관심 있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제 지인 한 분은 전 아직 제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뭐 유리관을 통해서 추출되는 커피를 드시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그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냥 커피 이렇게 갈아서 마시는 거에서 조금 그래도 이제 한 뭐 집에다가 적어도 그걸 뭐라 그러지? 기천물짜리 부루 해가지고. 네. 언니가 알고 계시네. 근데 그 정도는 사실 그러니까 샷으로 빼가지고 막 그래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샷으로 빼서 하는 그런 정도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사실. 그래서 저는 라떼를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라떼를 먹기 위해서 에스프레소 기계를 갖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대중화돼 있어서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그게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몇백 불부터 몇천 불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댁에 가면 그런 커피 많이 드시고 계세요. 요즘은 약간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 옛날처럼는 그냥 이렇게 이만한 주전자 틱 넣어갖고 이렇게 뽑아 먹는 커피를 미스터 커피. 그런 걸 드셨다면 지금은 캡슐 아니면 그렇지. 에스프레소 기계 두 개로 좀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그 캡슐 커피로 안 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스낵이에요? 왜냐면 종류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원두를 갈아서 이렇게 내리고 원래 하는 자, 그런 근데 거. 이제 원두를 갈아서 내리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글쎄 멀쩡히 그렇게 하다가 아침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저희 남편이 캡슐을 커피 파트로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커피를 잘 안 마셔요. 아침에 한 잔이지 뭐. 아침에도 잘 안 마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일하러 나가서 거기서 전체 컨디션을 좀 봐가지고 어쩌면 한 반잔 정도 마시고 그러는데 아니면 이제 쉬는 날은 제대로 커피를 마시는데 일할 때는 요즘에는 좀 좀 옛날에는 왜 커피를 마셔야지 하루가 시작될게 막 이렇게 되잖아. 난 아직은 거기까지. 근데 요즘에는 좀 속이 쓰린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나서 나이 들수록 이게 문제야 커피가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커피를 아침에 안 마시고 이제 오후쯤에는 좀 마시고 싶은데 잠이 안 올까 봐. 잠이 안 와요. 100% 100% 안 와. 자, 그런데 커피. 문제는 커피는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잠이 안 와야 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러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발견을 했죠. 커피가 사실 음료 전에는 약으로 쓰였거든요. 네. 그래서 약, 만병통치약. 그래요? 왜냐면 소화 안 된다, 쓰리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은 소화가 산이 많이 안 나와서 잘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커피 마시면은 산이 분비가 되니까 날아가고. 그리고 이뇨작용, 커피 마시면 Definitely. 소변 많이 네. 나잖아요. 엄청.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약간 흥분도 되잖아요. 약간. 약간? 그러니까 흥분제, 맞아요. 신경. 그거 진짜로 신경 그래가지고 흥분. 뭐 잠이 어떤 안 때 오죠. 이렇게 무대에 서야 되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되는 날 중요한 그때는 안 마셔요 일부러.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치. 떨려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사실 커피에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처럼 이렇게 떠들 그건 이제 마시면. 카페인 과민 반응이 네,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카페인이 사실 커피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이에요. 커피 플러스 인. 커피 안에 있는 성분이다. 카페인. 카페인. 카페인 성분이 어머 커피만 있는 게 아니네. 콜라도 있네. 녹차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녹차 억울하다. 제만원에 가면 아주 복잡해요. 뭐 아. 커피는 당연히 이제 저녁 때 가면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티를 시켜도 노 카페인 티 뭐 그치, 이런 거 그치. 시키고 그러니까 아우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거야. 국화차. 뭐 언니. 후고차, 뭐 유자차, 대추차. 뭐 생강차 뭐 이런 거 먹어야 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근데 최근에 커피에 관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늘은 거를 제가 진짜 느끼거든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집에서 직접 로스팅해서 커피를 갈아서 이렇게 드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셔서 한국에서는 지금 커피에 대한 관심이 옛날보다 훨씬 크지 않아요? 어우 대단하죠. 뭐 한 집 걸로 한 집이 커피숍이니까. 네. 일단 어, 맞죠. 커피숍이 많아.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성공률도 사실은 그렇게 그럴 게 없죠. 한 높지 80%는 않죠. 뱅크럽 그 망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커피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걸 수도 있어. 그렇죠. 쉽게 창업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요즘에는 살아남기는 힘들죠. 근데 이제 커피를 한국에 이 원두라는 것, 그 다음에 커피 협회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커피를 워낙 좋아하긴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맥심 커피만 먹었죠. 1990년도 90년도 좀 후반 정도에 그랬는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유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커피숍에 갔는데 너무 환상적으로 황홀하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일 간 거죠. 나 그 느낌 알아. 매일. 음.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온 보람이 있다 이 커피를. 그래서 이 커피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저는 집집마다 다 가본 거예요. 커피숍을. 예. 근데 참 다른데 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좀 다른 거는 이제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커피를 먹는 습성이 다르고 미국에서 커피를 먹는 습성이 다른 거죠. 미국 어때요, 커피가 달라? 지나가잖아 그냥. 그렇지. 그죠. 이태리 사람들은 그냥 원샷이에요. 리스트레토라고 그래서 에스프레소보다 약간 좀 작아요. 약간 끈적끈적한 어. 이태리 사람? 네. 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커피 설탕 하나 딱 넣어갖고 원샷 딱 이렇게 이제 마시는데 내가 공항에서 한번 그거 먹고서는 완전히 하룻밤 꼭 빡셌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랬는데 이제 미국 사람이 이태리 가니까 이렇게 주는데 커피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마셔? 핫 워터 주세요. 뜨거운 물. 그래갖고 쫙 퍼서 마시니까. 그래서 아메리카노 되는 거야. 저 아메리카노가. 결국 아메리카노가 샷에다가 물 탄 거구만. 이러니까. 그렇지. 뜨거운 물. 네, 그런 아메리카노는 근데 호주나 이런 데는 또 아메리카노가 안 불러요. 롱 블랙 이렇게 말은 다른데. 네, 내가 지금 아메리카노 찾다가 아메리카노는 없어. 그때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아니 에스프레소에 물 이렇게 희석해서 하던 롱 블랙 그렇게. 그러니까 나라마다의 어떤 차이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그 어떻게 마시냐.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생두에 대한 커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와갖고 나 추출을 어떻게 하지? 기구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도 한번 가봤고 로스팅 하시는 분한테도 제가 이제 배우러 다녔고 또 커피 모임을 또 만들어서 여기저기 이제 배우러 다녔어요. 그거 관심 있으면 아주 파는 저는 좀 그래요. 꽃이구나. 저는 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꽂히면 저거 뭐지? 그리고 이제 좀 그래요. 그냥 끝장을 좀 보는 스타일. 네. 그래서 2005년도에 커피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커피 단맛이 좋은데? 이거 클린 컵이네? 이거 후미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커피는 그거 다 쓰지. 맞아. 커피 이렇게 is 하는 coffee, 거죠. right? 다 쓰지. 그래서 그거 아닌데 우리 커피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커피 문화를 한국 문화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남짓 모여갖고 협의회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책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2005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스포일을 시키셨네. 한국 사람들의 커피 입맛을. 근데 그 책을 만들어서 보는 사람이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방송국에 그러니까 어떤 왠지 방송국도 안다 그래고 쫓아가서 커피 프린스 들어봤는데 이거 혹시 저희 책 좀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때 커피에 관련된 책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어요. 그랬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딱 그 책이 나오는 순간에 조금 알려졌죠. 그 커피 프린스라는 드라마가 엄청 유명한 한국 드라마인데 맞아요. 거기 그러니까 남장 여자예요. 주인공이. 음. 주인공이 윤은혜라는 그 가수 출신의 여자가 하는데 남장 여자고 그 커피집 사장이 공유야. 공유한테 안 반할 순 없잖아. 안 받을 수 없지. 거기에서 윤은혜가 그 책을 봤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걸 이제 자기 자격증 따야 된다고 공부한다고. 아, 그럼 이미 그때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었죠. 몇 회 정도 이제 지나간. 지나간 후에. 네. 그러면 현재도 그 책은 바리스타의 바리스타 2급. 네, 그렇죠. 2급 계속 시험에. 예, 업데이트돼서 지금도 계속 나오고 아, 있습니다. 바리스타에도 급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3급이 있고요. 제일 이제 홈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 가지 추출 기구를 다 활용해서 아까 집에서도 여기서 많이 커피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어떻게 똑같은 커피인데 나는 이 맛은 빼고 이 맛은 하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추출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홈카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출 기구를 다루는 거.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가 3급은 2급 따기 전에 3급. 아, 1급 따기 전에. 그 다음에 2급. 그 다음에 마스터 코스 1급. 1급 정도 되면 얼마나 1급 정도 마스터면 되면 어떤 걸로 전문가죠. 그러니까 라떼 아트 정도도 이제 굉장히 잘 그리고 그라인더 설정도 자기가 다 해야지 되는 거고 보통 이제 대회에 나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그럼 돼요. 카페 주인이 되면 그래도 내가 바리스타 자격증 정도는 있어야 돼라고 한다면 몇 급 정도? 2급. 근데 바리스타 자격이라는 게 미국에도 있나요? 한국에만 있나요? 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 근데 아까 예, 그게 바리스타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바리스타 왜 바리스타인지 바리스타의 정의. 네. 예전에는 커피 문화가 그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때는 유럽에서 상류층만 마셨어요. 상류층 특히 남자들. 근데 남자들은 어디에 잘 모여요? 술집. 그렇지. 술집. 그러니까 그 바에서 이제 커피도 마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술을 마시면 취하는데 얘는 괜찮네. 착각해 진짜. 그래서 이제 같이 마시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좀 분리하자. 그래서 이제 알코올 음료로 하는 데는 이제 칵테일 쪽으로 가는 데는 이제 그 바는 바텐더가 있는 거고요. 알코올 음료만 다루는 여기 커피만 다루는 사람은 이제 바리스타가 된 겁니다. 정말 커피를 많이 마시는 중동 사람들로부터 사실 이슬람으로부터 커피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사실은 어떤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특정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식으로 특정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부할 때 각성하기 위해서 잠 올까봐 이거를 계속 마셨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승려들. 그래서 시작된 게 지금 어디냐? 그게 예멘과 에티오피아가 서로 자기네가 원조다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예멘에 커피가 나 이랬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네. 페르시아나 이런 쪽에서 아랍이 이제 아프리카까지도 점령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이슬람 문화가 아프리카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발견이 처음으로 됐습니다. 커피는 그러니까. 원두 커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근데 품종이 아라비카라는 품종이에요. 아라빅하면 아랍이지 왜 에티오피아? 이디오피아에서 발견했지만 아랍 아랍에서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아랍인지 그렇게 지네가 무척했을 먼저 수도 있겠죠? 마셨잖아. 요거를 여기서 하는 것보다 한번 예멘에다 갖고 가볼까. 그래서 이 경작지를 마련한 거는 이제 그 예멘이죠. 제가 이제 역사를 좀 좋아해서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
모카라는 말이 예멘에 있는 모카 항에서 커피가 비롯됐습니다. 수출이 됐기 네. 때문에 모카라고 불렀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커피와 그 에티오피아 커피를 그쪽에도 가서 심었으니까 그거 사춘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좀 특유한 우리가 뭐 황인종, 백인종도 다 다르듯이 얘네들의 특유의 향이 있어요. 경작지나 산지 이렇게. 같은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커피 이태리 사람들한테 이제 수출 모카항을 통해서 수출했으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모카 포트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카와라는 거를 이제 모르죠. 이제 커피의 오리지널 말이 카와예요. 카와. 아랍어를 모르니까 아. 모카라고 했다가 나중에 커피, 카페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서 공식으로 수출이 되긴 했는데 이게 다른 데서도 경작을 해보니까 얘하고는 맛이 틀리네. 향이 이상하네. 근데 그 향이 모카 향이 어떠냐면 우리 왜 모카 프라푸치노 주세요라든지 왜 이게 카페에서 저기 주문하잖아요. 카페 모카 주세요. 그럼 거기다 모타 나는 모카를 안 마셔. 안 마시구나. 난 초콜릿인 줄 알았어 여지껏. 맞아요, 초콜릿. 초콜릿이 맞아요? 초콜릿 맞아요. 난 여지껏 초콜릿을 넣어주기 때문에 안 마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그게 맞는. 카카오로 이제 초콜릿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카카오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카카오는 우리 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설탕을 넣으니까 나은 거고 카카오 가루는 원래는 완전 아니 막 쓰죠. 이제 약간 쓰죠. 꼬린내, 약간 간장 냄새, 뭐 향이 좀 독특한 향이 나요. 그 향이 나기 때문에 이거 초콜릿을 뿌려주는 거고 카페 모카는 예. 원래 에티오피아하고 그래서 에티오피아와 지금 마타리, 그러니까 예멘 마타리가 유명한데 예멘의 그 커피의 별명이 모카예요. 중간 이름이 모카예요. 커피 역사도 그렇고 커피에 대한 아주 뭐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냥 얘기할 것들이 뭐 그냥 방대하네요, 진짜. 네, 많은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콜롬비아 그치. 커피, 브라질 커피. 브라질 커피 이러면서 브라질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커피값이 엄청 올라간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미로 지금 커피가 넘어갔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에티오피아에서 발견을 했지만 에티오피아가 못 살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때는 아랍 사람들이 거기서 경작을 했고 그 경작한 것이 유럽으로 갔죠. 그럼 유럽이 강대국이 많잖아요.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렇게 포르투갈. 그러니까 그들이 근데 커피를 심으려니까 네덜란드는 머리가 좋아요. 네덜란드는 척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은 왕실 식물원에다 심었어요. 이렇게. 심었는데 심어서 어떻게 이제 혼자 독학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커피를 발견하고 나서 500년도 후반대에 발견했는데 6세기경에 이거를 1000년 동안 16세기까지도 커피에 대한 심는 방법을 전혀 몰랐어요. 이게 완전히 신비의 약, 그러네. 이런 거였네. 그러다가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유럽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걸 키운 거죠. 이렇게 네덜란드의 왕이,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때는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야, 너 조공 좀 바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커피나무 한 가지를 이제 딱 바친 거죠. 그 조공이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귀했다는 귀한 거지. 거죠. 그치. 상류층만 마실 수 있는. 지금 맥심하고 다른 얘기인 거죠. 이게 뭐야? 라고 해서 그럼 이거 어디서 심는데 그랬더니 이게 유럽에서는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땅에? 뜨거워야 돼요. 땅이 아프리카나 아주 뜨거운 땅이고 이게 또 보슬보슬하게 그 토양도 좋아야 되고 뭐 막 그렇게 하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때는 배로 막 그게 무역이 많이 있잖아요. 식민지를 찾아다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이구나. 브라질로 가는 데가 브라질이 다 쪼개져 있잖아요. 남쪽에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식민지를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중간에는 일본 애들이 1920년도에 또 자기 영토를 많이 거기 농장 일본 사람들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북부에도 스페인이나 뭐 이런 데가 또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브라질을 완전히 난도질을 한 거죠. 그리고 다 커피나무를 심은 거예요. 종자도 다 다르고. 결국은 이게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식민지 역사를 거쳤기 때문에 남미에 커피가 옮겨갔고 그렇죠. 생산국. 그리고 지네가 거기서 생산을 아주 싼 값에 해서 마시기는 유럽에서 사람들이 마신 마신 거였구나. 그렇죠. 인도 몬슨 커피 있잖아요.
저는 사실 마셔보진 못했어요. 아, 온순 커피? 네. 아, 저도, 못 마셔보셨어요? 네. 아, 인도에서도 이제 경작을 한 거예요, 커피를. 거기도 이제 더운 지방에서? 예, 네. 이 바바부다이라는 승려도 몰래 이제 말라바, 이제 섬에다가 가서 심어서 이제 커피도 경작하고 커피가 경작이 된 거죠, 거기서. 따뜻한 나라잖아요. 그랬는데 이걸 수출을 하려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생산국마다 다 수확 시기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수확을 했어. 하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많이 사가니까 유럽으로 팔러 가려면 그때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로 가야 돼요. 네. 근데 그때가 마침 어느 계절이냐면 그 무역풍이 부는 계절. 습한 바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그 생두 자체는 완두콩처럼 녹색이에요. 맞아. 녹색. 근데 그게 가다가 보니까 싹이나? 이게 막 이렇게 발효가 된 거죠. 발효가. 진짜 발효가? 그러니까 색깔이 그냥 누리딩딩하게 뭐 저기 노란색 꽃처럼 이렇게 어. 누리딩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아니 커피인데 그냥 싸게. 그래서 근데 볶아서 마셔보니까 이게 또 달라. 너무 부드러운 거야. 오. 너무 맛있는 거야. 한번 발효가 됐으니까 날카로운 맛도 없어지고 너무 좋은 거가 된 엑스런트로 거죠. 생겼구만.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배로 안 수출하잖아요. 일부러 그런 일부러. 환경을 만들어요. 녹차를 발효시키는 차를 뭐라 그러죠? 홍차도 그게 발효시키죠. 똑같은 스토리거든요. 지금 발효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홍차도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니야? 결국은 결국은 왜냐면 비슷하게 이 이제 배를 타고 어. 가야 되는 도중에 발효가 되는 글쎄, 거거든요. 그럴 네.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문순 커피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부드럽고. 특이한 향을 가지고 바디감도 있는 이제 입에 퍼지는 느낌. 그러니까 바디감이 뭐예요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뭔가를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입에서 느끼는 촉감이 다르고 우유를 마셨을 때 느끼는 촉감이 다르고 참기름을 딱 물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르잖아요. 이게 그쵸. 입에서 머금는 이렇게 드는. 근데 물을 마시고 나서는 뭐 마셨지? 없어요. 근데 우유 마시면 답답하고 우유 질감 좀, 같은 게 좀 느껴지네. 음. 기름을 마시면 이렇게 밍글밍글해. 입에서 막 울잖아요, 막. 그렇듯이 그렇게 입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바디감이에요. 그러니까 와인 같은 것도 어떤 그치. 거는 굉장히 드라이하고 어떤 경우는 좀 리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국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못 마시면서.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이탈리안 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에스프레소다. 아메리카노는 완전히 뭐 그냥 지나가서 건너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하다. 그러면 그 맛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농도가 농도? 있어요? 맛을 느끼는 농도? 글쎄, 그거는 농도라기보다는 로스팅 정도가 있어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덜 서리게 하거나 그럼 밥맛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너무나 많이 익히면 누룽지가 돼버리잖아요. 그 적당한. 그러니까 커피도 이 커피의 특성에 따라서 로스팅을 해요. 얘는 개성이 산미가 좋아.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커피가 콩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열에 가장 약한 게 산미예요. 산미가 먼저 빠져나와. 근데 산미를 살리려면 로스팅을 강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 약하게 해야 돼요? 약하게. 그렇지. 약하게 볶아야지 얘는 산미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맛을 골고루 얘네들을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중간 볶음. 미디엄. 그거를 미디엄. 이제 미디엄 또는 시티 로스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로 중간으로 딱 볶으면 뭐 쓴맛도 약간 있고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바디감도 느껴지고 골고루 다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 로스팅 정도. 근데 그 로스팅을 우리가 만약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산다 이러면 커피 그 봉투에 light, medium, dark 그렇게 써 그러니까. 있어요. 그거로 판단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죠. 사실 이게 단계가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 스타벅스는 지금 이제 스타벅스 커피가 이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홈에서 많이 활용하니까 그렇게 파는데 스타벅스의 원래 취지는 커피에 다른 부재료를 섞어서 만들어서 메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가 목적이에요. 네. 프라파치노 막 이렇게 해갖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워드 슐츠가 시애틀에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착안을 해갖고 프랑스에서 딱 가보니까 카페 올래 이거 뭐야?
카페인 원래가 이제 카페 라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푸치노. 우유랑 합치는. 예.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보니까 이거 대단히 환상적이야. 이거 갖고 와야지. 그래서 그런 컨셉을 갖고 와서 스타벅스를 시애틀에 차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유랑 시럽이랑 소스랑 이걸 넣으려면 커피가 싱거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지. 막 이게 아무거나, 커피 아무거나. 우유인지 이게 우유탕 커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울드하게 무조건 아주 진하게 해요. 에스프레소처럼 그렇지. 진하게 에스프레소처럼 진하게 해야지 같이 어우러져서 커피 맛이 나죠. 아니 네. 그러면 이제 스타벅스에 갔다. 그러면 이제 라이트, 미디엄, 그다음에 다크, 로스트가 그렇게 그렇게 로스트가 그렇게 됐다는 음.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크 사면 이거 너무 진한 커피가 나올 거야. 음, 이렇게 그렇겠죠? 생각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맞아요? 다크면 내가 에스프레소로 마시겠다 그러면 다크를 사는 거고 내 라이트하고 메디움에는 그 생산지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뭐 어떤 커피인지.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산미가 그렇게. 느껴지는 그렇지. 거는 그게 라이트 라이트. 사야 되나.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예가체프다 그러면은 라이트를 사야지 산미가 좀 느껴지겠다 라는 거. 근데 콜롬비아 커피 같은 경우나 뭐 그러면 미디움 정도를 사도 교수님 맛있겠다. 그럼 커피를 좀 제대로 마시려면 엄청 똑똑해야 되잖아요. 좀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와인도 사실 좀 알아서 먹자 하다 보면요. 이 수첩에 적어 갖고 다녀야 되고 브랜드가 얼마나 많아서 우리가 그걸 그렇죠. 어떻게 다 알아. 맞아요. 누가 몇 년도 그럼 그런가 보다 하지 뭐 확인도 못 하고. 자, 커피는 사실 기호음료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죠? 또 기호라는 거는 나는 매운맛이 좋아. 근데 쟤는 짠맛이 좋대. 이렇게 다 그렇죠. 틀리잖아요. 네. 맞아. 그러면 커피 종류들도 다 달라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찾는 거예요. 나는 좀 약간 진하고 좀 바디가 풍성한 커피. 나 자바 커피가 나한테 땡기네. 마타리도 메디움 로스팅이 나한테 좀 풍미가 좀 좋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케냐하고 콜롬비아 커피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케냐, 콜롬비아는 보통 이제 무난하다 그럴까요? 바디감도 있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산미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중간 보컬하면 조금 적어 들어오서 이제 무난하게 그냥 마시는 커피. 근데 이제 에디오피아 커피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이제 향, 그다음에 산미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브라질 커피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브라질 커피는 바디감 이렇게 입에서 느껴지는 팍 퍼지는 느낌, 그리고 산미가 적은 게 많아요. 그래서 브라질 커피는 바디감이 좋은 커피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미에 있는 나라들의 커피는 다 과테말라 거의 스페셜티예요. 다 비싸요. 정말 걔네들은 커피를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커피 다들 농사를 커피가 하죠. 있죠. 뭐 에콰도르도 있고 뭐 네. 다 있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베트남 커피 많이 사갖고 오시잖아요. 뭐 스틱 같은 거 이렇게. 근데 베트남은 사실 우리가 아까 제가 발견한 게 아라비카라고 그랬죠. 베트남에는 로부스타라는 커피를 이제 경작을 해요. 로부스타는 야생 커피예요. 그냥 씨만 뿌리면 나는. 근데 얘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아라비카는 단백질, 탄수화물 여러 가지가 많이 풍성하게 들었어요. 얘는 뭐냐면 아라비카보다 제일 많은 게 강한 게 카페인이에요. 카페인이 한 2~3배가 들어있어요. 베트남 커피가 로부스타라는 거는. 얘는 1% 들어있으면은 얘는 2~3%가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사실은 이 가루 커피를 미군 그 PX에서 이제 몰래 빼내갖고 맥스웰. 빼내갖고 이제 마시거든. 프림 맞아요, 타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배합을 잘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 맛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 갔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가장 싼 커피가 로부스타는 싸요. 무지 싸요. 커피를 수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믹스를 이렇게 하니까 그 맛이 나네. 그래서 처음에 로부스타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커피 하면 써 이거지. 그냥 써. 거기 설탕 많이 넣어. 베트남 커피를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로부스타 전작으로는 이거죠.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이핑이 딱 된 거야. 뭐 커피 이퀄 쓰다. 근데 아주 어린애한테 커피를 마시고 오면 무슨 맛이 나? 했더니 뭐 이런 맛도 나고 저런 맛도 나고 뭐 향기도 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선입견이 없는 애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맥심 커피도 이제 로부스타 안 쓰고 아라비카 100, 뭐 아라비카로 많이 그렇게 써 있어요. 네. 네. 아라비카 원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호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어. 찾는 거죠. 찾아야 여러 가지 되는구나. 맛을 보고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로스팅을 못하면 사야 되잖아요. 네, 네. 사는데 많이 사면 안 돼요. 그러게. 왜냐면은 코스코나 이런 세일해서 1kg 딱 이제 진공 포장 쫙 해갖고 갖고 오는 건 좋은데 이걸 진공을 딱 뜯는 순간에 2주 안에 다 마셔야 돼. 2주 안에. 그래서 그렇구나. 뭐가? 아니, 우리 애가 우리 집에 오면은 항상 이 커피 봉지를 봐요. 맘, throw this away.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이 귀한 걸 왜 버리냐 했더니 안 먹어, 얘는. 로스팅을 좀 강하게 하면 메디움에서 조금 더 가면 그러니까 커피 기름이 있잖아요. 그 네. 화장품으로도 쓰고 되게 네, 비싼 네, 게 네. 쓰는데 커피 기름이 그러니까 그 안에 깊이 있어요. 그래서 로스팅을 막 진하게 하면 이게 다공질, 공기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까지 열이 들어가니까 아, 나 못 참겠네. 그러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움보다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기름이 나오는 시작을 하는데 기름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아, 오래됐구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그 말이 계속해서 네. 나와요. 네. 그리고 그게 기름이 나오면은 공기에 먼지가 있잖아요. 흡착을 잘할까요? 아니면 못할까요? 잘하겠죠. 잘하겠죠. 음. 산화가 빨리 돼요. 산화된다. 아, 네. 그래서 산화가 빨리. 그래서 되는구나. 그냥 2주. 방향제를 쓰거나 화장실에 옷장에 넣으시고 신발장에 넣으시고 신발장에. 아니 냉장고 김치 냄새 없어요. 슬프다. 커피를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봉지를 뜯지를 말고 놓는 것까지는 뭐 봐주겠지만 뜯은 후에는 무조건 2주 안에 그렇죠. 이제 마셔라. 여럿이 같이 살 때는 네, 이제 네, 네. 나누자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네, 그냥 살 때는 그냥 싸더라. 그거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250g 정도만 사세요. 250g. 그러고 근데 이게 정말 신선한 커피인지를 보면 이렇게 그라인딩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신선한 커피는 아직 탄산가스가 안 빠졌어요. 그래서 봉긋하게 봉우리처럼 묵하게 그 블루밍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신선하네. 언제 올라와요? 그 이제 갈아서 이렇게 물 내릴 때 처음에 아.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드님이 그 맛있는 것도 이제 볶은지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맛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자꾸 올리는 거를 계속해서 올리기만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딱 마시면 엄청 맛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딱 나 기분 좋게 사왔어. 근데 딱 내려보니까 분화구처럼 푹 꺼지네. 네, 푹 들어가요. 이렇게 폭. 그거는 너무 오래된 커피. 근데 왜 프렌치 프레스라 그래서 이제 파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맞아요. 밑에다가 커피를 넣고 어. 물을 분 다음에 걔를 그냥 빡 눌러서 네, 딱 따라 마시는. 먹어버리잖아요. 네네. 걔는 올라오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런 느낌 없이 그냥 마셔버리는 거네. 이제 프렌치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가 좋은 커피, 신선한 커피를 했다 그러면 한번 테이스팅을 한번 해보고 신선하다 그러면 프렌치 프레스는 프렌치 프레스의 장점은 그래도 이 향미를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리는 사람이 향을 담았는데 정작 마시면 향이 좀 줄어들잖아요. 근데 프렌치 프레스는 이제 넣고 이제 그리고 거기서도 뜸을 들여야 돼요. 네네네. 거기서도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불 올라와요. 이렇게 봉긋하게. 그러면 이제 30분 넣었다가 나중에 물 넣고 그다음에 2분 있어서 쭉 천천히 내리잖아요. 그리고 따라서 마시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이 커피가 갖고 있는 향미가 다 느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렌치 프레스를 할 때는 굵기가 가장 굵어야 돼요. 아 맞아. 그냥 마시면 막 진짜 다 나와. 맞아. 맞아요. 굵게 왜 그러냐면 내가 물에 담가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커피가 물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느냐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리는 거는 그냥 중간 정도, 약간 설탕과 굵은 소금의 그 사이? 약간 꽃소금 정도, 까끌까끌한 정도, 그 정도로 내려서 그냥 드시면 되고, 이제 프렌치 프레스는 굵은 소금, 굵은 거. 굵은 그 정도.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얘네들은
굉장히 유명해. 뭐 이런 명품 커피가 있나요? 명품 커피를 우리가 그 해에 COE라고 그래요. 명품 네. 커피를. 네. 그러니까 컵 오브 엑셀런스라고 그러는데 그 왕중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커피가 3대 커피 중에 하나는 산 꼭대기에서 키워요. 그러니까 축구 덕구가 아주 밀도가 단단해요. 향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는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졌는데 어떤 데 수박이 뭐 이렇게 크기로도 열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맛있는 커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컵 오브 엑셀런스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최고의 그럼 이제 커피가 되는 거죠. 바리스타들이 모여서 그 그 심사관들이 커핑을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글 같은데 뭐 2024 컵 오브 컵 오브 엑셀런스. 그럼 딱 나와요. 딱 나와요? 쫙 나와요. 그걸 사면 되네. 1번부터 100번까지 쫙 나와요. 100번까지 있어요? 대충 한 20번 정도 되는 거죠. 글쎄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수확철이 또 다 다르고 대량으로 다 사서 그 팔 거 아니야. 커피 매니아들이 이제 그거 COE 하는 순간에 이미 이제 경매를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리스타들이 대회를 나가면은 그 비싼 커피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브루잉 대회 나가고. 대회 나가기 위해서 또 사야 되고. 얼마 안 먹는데 그냥 먹는 거 먹어. 그냥 드세요. 그냥 아들이 사주는 걸 언니 2주 안에 마셔. 그러면 돼. 그게 방법이네. 저희가 이제 김나혜 교수님 모시고 막 너무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막 이 얘기 저 얘기가 막 됐어요. 그렇지만 너무 커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하신 게 제가 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사실은 기호식품이라 본인한테 맞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렇죠. 네, 이것저것 좀 이렇게 접해보고 난 이 향이 굉장히 좋아.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맥심을 내가 좋아해. 그래도 문제 없는 거잖아요. 문제 없어요. 네. 요즘에 맥심 뭐 맛있게 잘 나오는 저도 그러니까. 맥심 잘 아니면 마시는. 뭐 내가 네. 카노를 좋아해. 응. 문제 없는 거죠. 무슨 문제야. 근데 네.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나는 카페인을 너무 싫은데 커피는 마시고 싶어. 커피는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디카페인을 네.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디카페인을 마실 때 향이 나나요?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카페인을 뽑는 공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초임계 추출이라고 해서 가장 힘들게 하는 추출인데 이게 돈이 어마무지하게 들어요. 그래서 물로 하는 그런 추출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물에 빡빡 불려갖고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카페인 성분을 좀 빼내는 그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줄여서 이제 카페인이 그러면 완전히 100% 빠지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카페인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맛없는 커피를 차라리 마시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정말 맛있는 커피. 그러니까 라이트 로스팅. 아까 그 라이트 메디움 이렇게 했잖아요. 라이트로 사셔서 그러니까 볶는 게 왜냐하면 카페인은 뜨거운 열에 더 강해요. 뜨겁게 날 할수록 대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독해진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라이트 로스팅은 카페인이 좀 다른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그 라이트 로스팅을 해갖고 추출을 할 때 물을 불 수는 있는데 계속 추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만큼 추출량 그게 있어요. 이제 20g을 했다 그러면 뭐 100ml 정도, 100에서 150ml 정도라고 했는데 나 이거 쓴 것 같아. 그럼 물을 더 넣으면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으면 카페인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처럼 만들어서 뜨거운 물을 넣으라는 그렇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카페인 싫어 그러면은 20g 넣어서 그러니까 보통 1인분에 10g인데 너무 작으니까 20g 넣어서 한 그 70ml 정도만 뽑으세요. 뽑고 나서 나중에 물을 부으면 뜨거운 물을 부라고. 그게 차라리 낫지 디카페인을 사 먹는 것보다 그게 그래서 낫다는 거죠. 그러는구나. 왜냐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저녁 먹고 친구들이랑 가서 디카페인 시켜서 먹었는데 분명히 디카페인을 먹었는데 잠이 안 와. 나 분명히 디카페인 먹었는데 젊었을 때 커피를 마시면은 잠을 안 자려고 마시잖아. 그땐 잠이 와. 그렇지. 잠이 와. 지금은 디카페인을 먹어도 잠이 안 와. 희한한 게 뭐냐면 편두통 약의 성분 하나가 카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흥분은 시키기도 하지만 아까도 막 그래서 막 이렇게
그 흥분된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 그 희한하네. 네. 흥분도 시키고 캄다운도 시키고. 네네, 그렇게 편도통에. 이제 하루에 한 잔밖에 못 마시도록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한 잔을 맛있게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그걸 소비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더 맛있는 커피를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풀어놨는데 요거 들으시고 좀 더 커피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좋은 커피, 내가 좋아하는 커피 찾아서 드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